올해 59살의 장윤자 씨가 수술을 위해 부천 성모병원을 찾았습니다. 2년 전 이 병원 치과에서 잇몸암을 진단받고 아래 턱뼈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던 윤자 씨.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장윤자. 네, 편하신 팔 한 번만 주세요. 수술 경과가 좋아 암세포에 전이도 없고 몸도 회복돼 이번에 2차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옷 갈아입고 잠깐 계시면은 제가 올게요. 이제 옷 갈아입고 계세요. 가족도 없이 혼자서 입원 수속을 마쳤습니다. 뭐든 혼자서 해결해왔던 터라 이런 처지가 새삼스러울 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막상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보니 코앞에 다가온 수술이 실감되기 시작합니다. 혹시라도 잘못될까 걱정이 밀려드는 윤자 씨. 사는 일이 결코 내 맘대로 되지 않음을 잘 알면서도 또다시 기대와 염려로 마음이 복잡하기만 합니다. 지금이 더 마음이 힘든 것 같아요. 그때는 못 모르고 그냥 암이라니까 했는데 지금은 그때는 모르고 그냥 암이라니까 이거 내가 죽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 의지로 해야 되니까 제가 선생님한테 많이 매달렸어요. 좀 해달라고. 사실이에요. 굉장히 이게 난이한 수술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한번 아직은 할 일이 더 있을 것 같아갖고 살겠다고 한번 해달라고. 뭐 얘기는 다 설명이랑 동의는 다 옛날에 2년 전 이곳에서 잇몸암 제거 수술을 받으며 아래턱 절반을 잘라냈던 그녀는 위쪽 치아마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구강암의 일종인 잇몸암은 잇몸 내부의 뼈를 침식하는 암으로 다른 조직으로 전이가 쉽고 심할 경우 턱뼈가 침식돼 입을 벌릴 수조차 없게 되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당시 턱뼈를 잘라내고 암세포를 제거해 목숨은 건졌지만 안면 기형과 부정확한 발음, 마신 물이 새어 흐르고 음식을 씹을 수 없는 문제들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무의 상태에서 진행되고 수술에 그런 그녀를 딱하게 여긴 의료진이 2차 수술까지 받게 해줬지만 미안하고 면목이 없어 자꾸만 망설여집니다. 그래도 흉한 얼굴로 외롭게 사는 것보단 이웃과 어울려 살고 싶은 소망이 더 간절합니다. 옛날같이 안 돌아가겠죠. 그런데 그냥 더불어 사는 그런 거를 좀 더 배우고 싶고 제가 많이 그런 거를 많이 느껴요. 3살 무렵부터 이른바 구루병이란 척추 장애를 가진 채 성장했던 윤자 씨. 열심히 공부해 직장도 갖고 결혼도 하고 아들까지 낳으며 행복을 만들어갔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고 우여곡절 끝에 경기도 시흥의 비닐하우스에 홀로 남겨지고 말았습니다. 이젠 그저 돌아보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 여기며 살아가지만 이따금 자신의 처지가 유난히 서럽고 아프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죽을 병에 걸려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자신을 이렇게까지 돌봐주고 살게 해준 사람들을 생각하면 윤자 씨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표성훈 교수를 찾았습니다. 표성훈 교수는 2년 전 윤자 씨의 병을 진단해 암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고 이번 2차 수술 또한 맡아 해줄 예정입니다. 이번 수술이 잘 되면 임플란트와 틀니를 해넣어 씹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의료진의 바람입니다. 이식한 뼈가 잘 살려면 혈관이 피가 잘 공급이 되고 산소와 영양분이 잘 공급이 돼야 되는데 지금이 제일 어려운 수술일 것 같아요. 지금만 잘 준비만 해두면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앞으로
이제 한 저하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더 꾸준하게 여러 번의 수술을 받아야 되지만 그걸 잘 이겨내시면 이제 앞으로 100세 시대인데 많이 살아야 되잖아요. 잘 먹고 잘 씹고 잘 말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외형도 훨씬 더 좋아져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노력해 볼게요. 네. 이따가 뵐게요. 네. 그때 2년 전 수술할 때는 우선 외형만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가느다란 금속 판으로만 부러진 뼈, 그러니까 없어진 뼈를 연결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 피로가 누적되면 이것도 이 판도 부러질 수가 있고 또 내 몸이 아니다 보니까 바깥으로 노출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리고 한쪽은 뼈가 있지만 한쪽은 뼈가 없기 때문에 틀니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사시기에는 힘드실 것 같아요. 표성훈 교수는 생명의 은리나 다름없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생계 보조금으로 겨우 살아가던 윤자 씨는 병을 키우다 견딜 수 없어 병원을 찾았지만 암이라는 진단에도 병원비가 무서워 수술도 치료도 거부했었습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환자를 포기할 수 없었던 표성훈 교수는 사회사업팀에 지원을 요청합니다. 부천 성모병원 사회사업팀은 장윤자 씨의 상황을 살핀 뒤 수술비와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술비의 50%를 지원받게 됩니다. 워낙 그 가난한 환자들한테 관심이 굉장히 많고 말씀 없이 도와주시는 것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무료 진료 그 제3구 가셔가지고 말없이 원청이 수술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교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아주 뜻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오히려 더 행복하고요. 네, 기쁘고 교수님이 의뢰 주시는 환자는 도와드려야 되는, 마땅히 도와드려야 되는 환자라서 저희도 부천 성모병원 사회사업팀은 성가 자선회란 이름으로 출발해 30년 넘게 이웃 구제의 이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제 팻말이 붙어서 초기에 그것을 의료적 지원뿐 아니라 지역 사회의 기관들과 손잡고 가난한 이웃의 건강과 생활 전반의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외부 후원 기관들, 특히 가톨릭 기관에서도 많이 그런 일들을 하고 계셔서 펀드레이징을 통해서 많은 부분의 진료비를 해결하기도 하고 또 이제 여기를 또 도움을 받고 가신 분들이 또 십시일반 저희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사실은 또 익명으로 오셔서 이렇게 거금 몇 천만 원씩 수표를 내시는데 그렇게 이제 자녀분들을 같이 데리고 오세요. 아주 어린 아이들인데 그런 분들은 오시면 익명으로 그렇게 주고 가십니다. 수표 정말 몇 천만 원을 바람처럼 주고 가실 때 저희가 정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이제 막 솟구치죠. 1차 수술비를 지원했던 장윤자 씨가 2년이 지나 2차 수술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것도 표성훈 교수의 요청에 따라 사회사업팀에서 지원한 결과였습니다. 재건 수술에는 최소한 1,000만 원 정도 비용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순간 이렇게 장윤자님 고개를 푹 떨구고 그냥 지금도 왜소하신데 그때 돌아서는 모습 또한 굉장히 왜소하셨어요. 그리고 치료실 바깥을 벗어나갈 때 참 의사인데 도와주지 못하는 제 입장이 제일 안타까웠었습니다. 사실은 잘 될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아무래도 굉장히 많이 비용이 요구가 될 거고 이제 시작이고 그런데 그래도 사회사업팀이 발벗고 나서서 일을 해결해 주니까 정말 기쁘고 기쁜 마음으로 아마 나 이제 내가 할 일만 남았구나. 내가 턱만 잘 만들어지면 장윤자님한테도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었습니다.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져서 남들한테 피해 안 주고 떳떳하게 살고 싶다 이런 의지를 많이 갖고 계셔서 저희가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너무나 감사하게 여기고 기뻐하게 여기고 삶이 180도로 변하는 환자분들을 보면서 저희도 정말
기쁘고 또 그분들 통해서 저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구나 배우고 하면서 네, 저희도 같이 그런 힘을 얻어서 또 다른 환자들을 상담할 수 있고 또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저희도 같이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윤자 씨의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성형외과 이중호 교수가 윤자 씨의 다리에 있는 혈관을 포함한 종아리뼈 일부를 채취합니다. 그동안 표성훈 교수는 윤자 씨의 턱을 열어 2년 전에 이어왔던 금속판을 제거하고 뼈를 이식받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잘라낸 종아리뼈를 턱 모양에 맞게 다듬어 고정하고 목에 있는 혈관과 다리에 있는 혈관을 연결해 줍니다. 10시간에 걸친 수술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윤자 씨에게 새로운 삶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이제 그녀는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엔 자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또한 그것은 앞으로 헤쳐가야 할 인생에 큰 힘이 돼줄 것입니다.